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마도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정신과 또 숭고한 뜻을 여러분들이 이어받아서 뭔가 본인의 삶의 지표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강의실이 부족한 관계로 수강 인원을 제한을 했습니다. 일단 그 격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부터 풀 강의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8월 31일 날 오늘은 우리 그 경영학과의 김도일 교수님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정주행과 CEO의 사고 방식 및 의사결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실 거고요. 자,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실 우리 그 경영학과의 김도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개강 첫날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와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경영철학과 또는 그런 경영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경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합니다. 뭐 생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빌려온 재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을 모으는 인사, 조직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마케팅, 그다음에 경영 정보, 회계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마케팅 교수이기 때문에 마케팅 관점에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사고 방식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예? 여러분들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CEO, 그렇죠. 최고 경영자, 그렇죠. 정주영 회장님 같이 또 많은 이 기업의 경영 총수들처럼 여러분들도 성공한 CEO가 되기를 원하느냐는 얘기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 수강 신청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에서 성공한 CEO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얘기죠. 지금 아직은 학교에 있습니다. 이제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갈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자,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실패한 사람 되기 원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성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강혜우 박사가, 여러분 강혜우 박사를 아나요? 잘 모릅니까? 이분은 장님이에요. 장님인데 미국에 와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보좌관을 계속했어요. 이분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썼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서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일의 성과는 오늘의 꿈과 비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어요. 여러분들 미래의 어떤 성과, 원하는 결과, 성공 이런 것이 있겠죠. 그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해요?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이 어떤 분이죠? 이분 어떤 분입니까? 대통령을 몇 선 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상식도 좀 높여야 되겠죠? 4선. 미국 대통령 4선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아까 강혜우 박사는 뭐라 그랬어요? 장님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 어떤 분입니까? 소아마비예요. 나이 들어서 그 소아마비 걸렸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4선이라 해서 미국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런 글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밑에 여기 보면 또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야? 기쁨으로 거두고, 그 다음에 이런 미래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해 뜰 날. 이 노래를 직접 틀어주지 못하겠고 저작권이 있어서 가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 잘 알죠?
송대관을 알아요? 알아요? 이분이 옛날에 MBC, 거기 아마 MBC인가요? 거기 가수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를 줄 압니까? 쨍하고 해 뜰 날. 뭐요?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 노래 가지고 그때 어려웠을 때 이 노래 히트시켜가지고 가수왕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거 뭡니까? 뭘 안고 왔어요? 꿈을 안고 왔단다. 그런 얘기죠. 슬픔도 괴로움도. 이런 거 다 떨쳐버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신지가 이 송대관의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가 다시 불렀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keep 뭐야? going. 계속 나가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실수는 오케이. 포기는 뭐야? No way. we can do it.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I can do it. 해보세요. I can do it.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해보세요. You can do it.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세요, 빨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처음 우리 앉을지 모르지만, 야, you can do it. 그렇죠? 자, 여러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뛰고 뛰는 몸이라. 뛸 때는 어때요? 힘들어요. 좀 괴롭죠? 그렇지만 뭡니까? 그런 다 모든 거 거치고 뭡니까? 뭐 하는 날이 돌아와요?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보면. 뭐가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끝까지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날아올라. 그렇죠? 꿈과 하늘 끝까지 내일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렇죠? 자, 이래서 우리 노래를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미래에 해 뜰 날 그려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정주현 형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슨 일이든 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의심하는 만큼은 밖에는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주현 형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밑에 보면 윤생진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아이디어 만들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금호 타이어의 일반 사원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상무이사 금호그룹에 거기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써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면 좋겠습니까? 제목을 뭐라고 붙일 수 있어요? 생각이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의 중요성, 생각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려면 뭐 하면 돼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영어 뭐라 그랬어요? I can do it.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이 책을 쓴 적극적 사고 방식의 책을 썼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이 안에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글자부터 썼나요? 뭐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맨 처음에 들어가서 그림부터 그랬죠. 그림부터. 똑같이 뭐야?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림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이루어진 모습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꿈.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거북이의 꿈?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내 꿈을 한번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의 꿈. 아주 멋진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 멋진 남자와 결혼하는 모습. 우리 딸은 고등학생인데 지금 현재는 그 책상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5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모습 그리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마음으로 여기는 기도와 이분은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합니까? 세 번째,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어떻습니까? 2002 한일 월드컵에서 그때 표가 뭐였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그때 길거리 응원 못했죠? 여러분 아직 나이가 그때 됐었나요? 여러분 선배들은 다 했죠. 그래서 꿈이 어땠어요? 진짜 이루어졌죠.
16강이 아니라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동현 박사란 분이, 이분은 현재 뭐 나로 그 우주 발사 있었지만 그 미국 나사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고 한국 카이스트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과학자로 유명하시지만 교육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분 이쪽에 이제 지금은 이제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뭘 썼냐 하면, 진정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5차원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쓴 게 5차원 전면 교육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5가지 힘을 들었는데, 첫 번째가 심력,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 마음의 힘이 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 일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의 힘이 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목표, 꿈이 있어야 되는, 목표와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포기해버린다는, 중간에.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까? 꿈이 있나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나요?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심력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지력이다. 뭘 아는데 이분이 얘기한 하나가 뭐냐면 고공학습법이라는 걸 제안해요. 고공학습법. 하늘 높이 올라가면 밑에 있는 게 다 어떻게 보이죠? 다 한눈에 들어와요. 모든 한눈에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뭐야? 전체를 보자. 전체.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대국을 보는 눈이죠. 작은 거에 붙잡히지 않고. 그것이 바로 무슨 눈이에요? 역사를 끝까지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힘이. 자, 세 번째 힘은 뭐냐면 체력이에요. 우리 여학생들 운동합니까? 여학생 운동해요? 그냥 밥 안 먹고 날씬하기만 원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결혼식 가면 어떻습니까? 남학생들 특히. 결혼식에 그 직구인 친구들이 사회를 보면서 어떡합니까? 신부를 들고 뭐합니까? 앉았다 일어나기 20번.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또는 엎드려가지고 그 신부가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10번 팔굽히기를 하라. 우리 남학생들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들어올려 버리니까 허리 다치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자, 네 번째. 뭐가 필요해요? 자기 관리력이 필요해요. 자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요새 뭘 많이 말합니까? 인터넷 중독. 중독들이 많이 있죠. 그걸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절제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근데 다섯 번째 뭘 말했냐면, 이분이 인간 관계력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팀으로 일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함께 있으면 편하고 같이 일하고 싶게 해야 되는데 함께 있으면 빨리 헤어지고 싶고, 그렇죠?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 뭐야? 서로 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팀이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또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5가지 힘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영적인 힘. 우리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래서 이번에 종교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나도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를 한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졸업하기 전 학교에 있을 때 이런 힘들 여러분들이 키워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 이렇게 성공하려 나가는데, 이런 길로 나가는데 뭐가 여러분들 성공을 막아요? 막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지뢰, 덫이 있다는 덫. 여러분들 붙잡고 늘어져요. 덫에 꽉 붙잡혀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뭐예요? 실패할 그런 것들,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들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왜 인생의 덫이 되죠?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죠. 근데 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어떻습니까? 우리 울산에도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죠?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어때요? 그 자리에서 또 물러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이 되는 것도 이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돈이 수단이 돼야 돼요.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좋아하다가 돈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술 잘합니까? 술 좋아해요? 어느 정도만 해야죠.
술에 취해가지고 어때요? 지난번에 TV 뉴스를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울산에서도 뭡니까? 어떤 사람들 노려요? 술에 취해 정신없는 사람들을 누가 노립니까? 소매치기. 그렇죠? 와가지고 지갑 빼가고 잘못하면 폭력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술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술을 너무 저으면 안 돼요. 정신일 정도로. 요새 여학생들도 술을 너무 많이 먹는데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저도 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일 정도로. 그렇죠? 자, 세 번째. 또 뭐가 덧치돼요, 인생에 있어서? 뭐가요? 저 성이 뭡니까, 성? 너무 뭐예요? 여자를 좋아하거나 우리 남학생들. 너무 뭐예요? 너무 남자를 좋아하면 문제가 되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부부 간의 성이 가장 아름다워. 여러분들 옛날에 아우성이라는 거 있었죠. 아우성. 아우성이 뭐의 약자예요? 아름다운 우리의 성이죠. 아름다운 우리의 성은 누구 간에만 아름답습니까? 부부 간에만 아름다운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십니까?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좋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 성 때문에 뭐예요? 떨어져 나간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그렇죠.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성 문제에 걸려가지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들의 붙잡고 있는 덫이 있죠. 여러분들. 자신이 알고 있는 덫. 그렇죠? 뭐 인터넷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제거해야 돼요. 군대에 가면 여러분들 군대 가봤지만 군대 가면 이 철책선에 뭐가 있냐면 지뢰지대. 지뢰지대는 뭐예요?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뢰 밟기 쉽다는 것이죠. 제 친구도 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리가 나간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 철책선에서 소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철책 문을 따줘요. 그러면 안에 우리 수색병들이 가서 수색을 해요. 이 발목지뢰라는 것이 있어요. 발목지뢰. 작은 게 비가 많이 오면 휩쓸려 내려가요. 그러면 그 우연히 발 밟으면 발목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이런 지뢰를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성공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붙잡고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부터 경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경영이 뭐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경영학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을 텐데 경영이란 말은 다스릴 겸 경영할 영. 그러니까 경영할 겸 경영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영하다 뜻이죠.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경영이란 말은. 자, 그래서 사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획하고 연구하며 일을 해나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영이란 말은. 자, 여기 밑에 한문. 이거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습니까? 경물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자 이쪽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은 누가 많이 좋아했냐 하면 이수신 장군이 참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경물치지. 그러니까 사물을 연구해서 지식에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수신 장군은 어디에 가든지 뭘 그렸냐 하면 지형도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지형의 특징이 뭐다. 이 지형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갈공명이 삼국지에 보면 항상 어떻게 전략을 피웠어요? 그 지형을 이용해서 피웠다는 것이죠. 전략을. 똑같아요. 이수신 장군도 경물치지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지형을 이용해서 그 지형을 잘 이용했죠. 여러분 노량진에서 뭘 어떻게 했어요? 울들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살에 빠른 것을 이용해서 그렇죠? 일본의 적군들을 격파시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 어드미니스트 뜻은 뭡니까? 매니지, 다스리다, 관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매니지. 그 다음에 오가나이즈, 조직하다는 것이죠. 뭘 조직해요? affairs, 어떤 일들이죠. 뭐의 일? 컴퍼니, 회사 또는 정부, government 또는 뭐야? etc. 여러 가지들. 자신도 될 수 있죠. 가정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경영이라는 것은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그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의 창세기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rule over all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던 말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있던 말이에요. 경영이라는 말은. 다스리라는 말은. 자, 그래서 경영관리 과정이라는 말이 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계획하고
두 번째는 실행하고, 세 번째는 평가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plan, do, see. 이 세가 plan, do, see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 세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을 한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뭐야? 실행하고 평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계획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세웠느냐? 그럼 뭐야? 내가 목표한 것을 실행했느냐? 그리고 내가 제대로 실행했는지 그걸 뭐하면 평가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는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뭐야? 행하고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평가하고 통제하는 그것이 바로 경영 관리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경영해야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에서는 모두 중요해요. 실행이 매우 중요해요. 실행이. 예전에 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짝사랑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만 있었지 뭐야. 고백을. 좋아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말을 언제 했냐 하면 그 여자가 결혼하기 하루 전날 가가지고 나 너 좋아하니? 나하고 결혼하자. 이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뭐가 중요하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이 실행. 그렇죠.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꿈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평가도 반드시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마케팅, 경영에서 이제 한 기능인 마케팅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주 회장님의 마케팅적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케팅 관리 철학으로서 마케팅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마케팅에 들어봤지만 마케팅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자, 마케팅을 보면 이렇게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쌍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마케팅에서 뭐가 이러냐면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소비자는 뭘 원해요? 제품을 원하죠. 제품을 구매해서 소비하기를 원하죠. 그 대신 기업은 뭘 합니까? 제품을 제공하는 대신 뭘 얻어요? 대금. 그렇죠. 결제를 원하는 것이죠.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기업과 소비자는 이런 제품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해서 이 교환에 참여하죠. 그러면 기업은 이 교환에 왜 참여해요? 이런 대금, 영리적 목적을 위해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이 교환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기업은 이 소비자의 필요,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것을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본인의 기업, 이윤 창출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주 목적이 됩니까? 어떤 것이 먼저 돼야 되죠? 자, 기업이 이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어떻게 돼요?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죠. 판매하면 소비자가 제품이 만족스러우면 뭐가 일어납니까? 재구매가 일어나죠. 그럼 뭐야? 매출이 올라가고 이윤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누구의 목적부터 충족시켜야 되냐면 소비자의 목적부터 먼저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케팅이 무엇이냐 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예요? 기업의 목적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누구부터 충족시켜줘야 돼요? 상대방부터요. 상대방부터. 자, 기업의 존재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 의의가 있어요? 소비자가 있음으로써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으면 내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나와 너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나와 너를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나와 너를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I and you가 아니라 뭐예요? You and I예요.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상대방부터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가죠. Lady first.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
그러면 나와 UNI를 우리말로 다시 바꿔보세요. UNI 우리말로. 그거는 50점이에요. 여기 마케팅적 사고를 집어넣어서 표현한다면 UNI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힌트. 옛날에 드라마 제목이었어요. 노래 제목도 있습니다. 뭐예요? 노래 제목도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세대가 달라가지고 우리 때 유행했던 노래라서 뭐였냐면 UNI 우리말로 이 마케팅 사고에 근거해서 번역한다면 그대 그리고 나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마케팅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 상표가 아니라 우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이 노래 압니까? 이 노래 알아요? 난 너에게. 옛날 개콘에서 나왔죠. 한번 프로로. 그렇죠? 난 너에게. 공포의 여행의 주제곡이었어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죠? 압니까? 까치하고 엄지예요. 까치가 엄지를 너무 좋아했죠. 우리 여기 남학생, 아니, 모자 쓴 남학생. 두 줄만 한번 읽어볼까? 두 줄, 맨 위에 크게. 자, 이 남학생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고백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난 내가 기뻐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굴 한번 뒤로 한번 이렇게 좀 인사를 좀 이렇게. 네? 이런 마음을 가진 남자들 여러분들을 골라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결혼하면 속세게요. 남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뭐야?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죠? 상대방을 위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옛날 여러분들 이거 보고 싶어요. 만화도 참 좋았고 영화도 참 히트를 했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들 세대 다른 가수가 내가 참 김종환이라고 아주 또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우리 세대에. 이분이 이제 존재 이유라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 보면 맨 아래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누구 때문에 살아요? 네가 있어. 그렇죠? 상대방 때문에. 그렇죠? 네가 있어 나는 사는 거야. 그런 얘기죠. 나의 존재 의미. 이 존재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맨 밑에, 좀 밑에 가사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군대 간 남자친구가. 그렇죠? 근데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안 기다려주죠. 자, 상대방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마케팅적 사고. 그래서 아까 우리 나왔던 마케팅적 사고. 마케팅 개념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장 지향적 사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지향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상대방,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적, 그러니까 시장 중심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립되는 사고가 뭐가 있냐면 경쟁자 지향적 사고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매장에 보면 어떤 제품이 팔립니까? 경쟁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 팔리는 거죠. 우수한 제품이 팔리는 거예요. 그것이 경쟁자 비교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와 아니면 경쟁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하고 어떤 게 더 기업 성과가 높아지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게 더 높아지겠습니까?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소비자의 필요한 것을 잘 만드는 그것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경쟁 제품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거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써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생각을 함께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경쟁자보다 더 우수한 제품으로 뭐야? 소비자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제품을 만들라 그런 얘기죠. 내가 사귀는 애인이 어떠해야 돼요? 다른 남자보다 뭐 해야 돼요? 나를 더 잘 위해줘야죠. 남학생들 알았습니까? 다른 남자 더 잘해줘야 돼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두 번째 사고예요. 세 번째 가치 창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가적으로
더 플러스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케팅 세 번째 사고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세일즈맨 정신이에요. 세일즈맨 정신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판매원들. 여러분들 혹시 판매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어요? 자, 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떨어지죠? 뭐 할 때까지 끝까지 붙어요? 팔 때까지, 살 때까지. 그렇죠? 이 세일즈맨 정신은 뭐냐면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는 정신이에요. 좋아한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좋아, 뭐 7년을 사귀어도 좋아. 좋아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끝에 해줘야 돼요? 프로포즈를 해야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요새 이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애들 많이 낳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정신, 이거 세일즈맨 정신이다는 얘기죠. 자, 다섯 번째는 무슨 정신이에요? 서비스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뭐합니까? 섬기는 정신이죠. 여러분들 서비스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고 그러지 말고 뭐야?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서 어때요?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섬기죠. 식사 준비하면서 다 이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자, 마지막에 뭐냐 하면 이제 동기부여. 희열. 여러분들 정재 회장님은 그 책에 보면 또는 MBC 성공시대 테이프를 보면 어떤 데 희열을 얻냐 하면 이 일을 하는데, 일을 마치는데, 마무리하는데, 끝내는데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기쁨을 느낍니까?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일을 하는데 희열을 느끼니까 왜 아침 해가 안 밝고 빨리 해가 떠야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빨리 해가 떠야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그런가요?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자야 되는데 피곤해. 그렇죠?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런 희열, 열정, 동기부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마케팅적 사고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고를 가지고 남한테 해야 자신 있게 이야기. 너도 이런 걸 가져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I can do it. 그럼 뭐예요? I can do it. 그다음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 했어요? You can do it. 아까 강영우 박사가 한국에 강연을 자주 옵니다. 그래서 강연 나가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했는데 너도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자기는 장님이란 장애를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 장님 있어요? 없죠. 뭐 여러분들도 뭐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결정은 여러분들 평생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결혼.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하죠? 근데 의외로 결혼할 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결혼식 바로 전날. 이런 의사결정이죠.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향을 미쳐요.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우리. 자, 두 번째 뭡니까? 결혼한 다음에 이제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 뭐야? 처가부터 갈 것인지 본가부터 갈 것인지. 남자들. 그렇죠? 처가부터 가야 되는지 본가부터 가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해요? 중요합니까? 2년 전인가요? 어떤 남자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이 아내하고 싸웠어요. 아내는 자기 친정부터 가자. 남자는 뭐야? 아니 시댁부터 가야지. 본가부터. 둘이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어, 너 잘 살아 하고 아파트 뛰어내려 죽었어요. 진짜야 이거. 매우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너 잘 살아 마음은 잘 살 수 있어요, 아내가? 아니죠. 같이 잘 살아야죠. 자, 두 번째. 내가 정재훈 회장이라면 어때요?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나는 뭐예요? 어떤 의사 결정을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 자, 조선업에 진출할 것인가? 지금 조선에 진출해 있죠? 그 당시에 돌아가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진짜 우리 이 경제도 어렵고 그렇죠? 힘든 그런 여건에서
조선업에 진출해야 되는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뜻이죠. 여러분 같으면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근데 정주현 회장님 어떻습니까? 진출하기로 결정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어때요? 우리 현대 중공업 때문에 어때요? 우리 울산이 많이 돈을 얻고 있죠.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 당연히 조선업에 진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진출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쪽이었겠어요? 네? 어떤 쪽이었습니까? 진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어요.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이죠.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든 결정을 정재현님이 내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중공 들어가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죠. 자, 중동에 진출할 것인가? 현대건설 중동에. 그 당시도 뭐야?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 이런 결정들을 했습니다. 정재현님이. 자, 그 다음에 내가 히든크라면 히든크 누구예요? 히든크 누구죠? 울산대 동문이에요. 압니까? 울산대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때 우리 그 축구 담당자가 관계자가 이분한테 가서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 축구가 한일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히든크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때 히든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든크 좀 당신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을 모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내가 히든크라면 한국 축구가 한일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축구 감독이다. 그러나 어떻게 한국 축구가 그때 16강에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대요. 이분이 지난번 우리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강연에서. 혹시 참가한 사람 있습니까? 없나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좋다. 16강이 목표다. 그럼 뭐가 썼어요? 목표가 썼죠.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How?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이 사람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강한 팀과 붙어라. 한국 축구가. 그래서 히든크의 별명이 뭐였어요? 5대빵. 5대0. 강한 팀과 붙었죠. 5대0. 중간에는 5대0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최종 월드컵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4강까지 올라간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라. 자,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야? 그 각 축구팀들에서 그 선수들을 풀어줘라. 연습 시간 동안은. 이런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뭐야? How? 어떻게? 이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분이 성공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비결은 뭐냐면 축구 선수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좋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히든크가 강조한 건 크리에이티브예요. 자, 공을 받았다. 축구 선수가 중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를 해야 돼요. 몰고 가야 돼요. 슛을 해야 돼요. 이런 결정을 본인이 창의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뭐가 좋아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에게 맡긴다는 거야. 창의적으로 네가 결정을 해라. 이런 걸 맡기고 선수들을 항상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넘어갑니다. 자, 마케팅, 자기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해야 될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해야 될 중요한 결정이 뭐예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내가 이제 미래에서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어 점수다. 취직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 토익을 보겠다. 여러분들 토익 몇 점 목표입니까? 여러분 토익 몇 점 목표예요? 몇 점 목표예요? 500점, 600점 얘기하지 말고 울산 대학생 높게 잡아야 돼요. 목표를. 돼요? 800, 900. 현재 얼마입니까? 본인이 현재 얼마예요? 토익 점수가? 밑에 있겠죠? 좋아, 밑에서 좋아요. 뭐가 높으면? 목표가 높으면 되는 것이죠. 목표가 달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토익 9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현대중공업 들어가려면 토익 850점 맞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지금. 그 이상 들어온 사람은 너무 최소 850 이상 다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에 원서를 내려면
최소한 850점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을 수 있어요. 보니까 요새 뭐 학원에 강사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뭐 이 최고학과 나온 친구인데 그렇죠? 영어에 몰입해가지고 점수 높이 맞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학과 나온 뭐야 공부 별로 안 했던 친구도 뭐야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이죠.